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노년기획 생로병사연구소 남상미입니다. 영국에서는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로움을 전담하는 장관직을 신설했고, 일본에서는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해 고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1년 고독사 예방법을 제정하고 올해 1분기까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오늘 생로병사연구소에서는 생로병사 가운데 4, 특히 노인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 전에 앞으로 어떠한 대책들이 필요한지 논의해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경영통상상 복지학부 한규령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 장례지도사 교육원 차금식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은편으로 괴산군 노인복지관 서명선 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거름 이정수 세종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생로병사연구소에서는 네 분의 호칭을 모두 연구원으로 통일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고독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키워드로 표현해 주실까요? 예, 일기예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기예보처럼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또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기예보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한 연구원님. 네, 저는 고란초라고 하겠습니다. 삼천 궁녀가 빠져 죽었다고 하는 고란사의 고란초처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고독사를 의미해서 고란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 연구원님. 네, 저는 소통을 등진 그림자라고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제가 고독과 고독사를 국어사전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독은 홀로 있는 듯 외롭고 쓸쓸함, 그리고 고독사는 홀로 사는 사람이 가족이나 이웃 모르게 죽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고독이나 고독사는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주변인들과의 소통 부재, 단절에서 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고독사를 소통을 등진 그림자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원님. 네, 생사이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삶과 죽음을 본디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려움에 처해도 기댈 것 없는 각자 도생 사회 속에서 고독한 삶을 살다가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고독사는 즉 고독생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연구원께서 키워드로 표현을 해주셨고요. 오늘의 주제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고독사는 사회에서 고립된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시간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5, 60대가 53%에서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 중 5, 60대 중장년 남성이 절반 이상으로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 고독사 대책은 없나에서는 충북의 실태를 짚어보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알아봅니다. 정부가 고독사 실태를 조사하고 발표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그만큼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뜻일 텐데, 자, 그럼 고독사 실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시청하신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보더라도 고독사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2022년 발표 내용에서 21년도의 통계에는 3,378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전체 사망자의 1%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4배나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남성은 10%, 여성은 5.6%가
증가하고 있고요. 고령자의 고독사보다 5, 60대가 늘고 있고 또 청장년도 고독사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고독사 문제를 이제 노인 문제 그리고 또 예비 노인들의 문제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번에는 충북 도내에서 발생한 고독사 특징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 자료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찾을 수 없다입니다. 예,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고독사와 관련된 연구조사를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보도자료를 발표하긴 했지만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올 연말쯤이나 되어야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불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실태 조사도 5년 동안에 정말로 완전한 독거사라기보다는 무연고 사망자의 데이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충청북도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데이터는 있으나 그것도 지자체별로 이렇게 구분된 데이터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실태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면 올 연말쯤 되어서야 확인이 가능하고 또 이제 시작 단계이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아직은 시간이 조금 네. 필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그 고독사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 우리 차 연구원님, 되게 실제로 나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사례를 보면은 고인이 그 장기간 방치돼서 시신이 훼손된 이런 사례들, 그런 경우에는 수의도 못 입혀드리고 부검을 갔다 와서 바로 관에 모셔서 그런 장례 절차라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관 절차에서 이제 애도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 다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경찰에서는 변사작으로 옵니다. 그런 다음에 유족이나 목격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검찰청에 보고를 해서 검찰의 검사 지휘서 서류가 발급되어야만 장례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쓸쓸한 뒷모습이네요. 그렇죠. 예. 이 연구원님도 실제로 나가 보시죠?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 그렇게 고독사 어르신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한 어르신이 단칸방에서 돌아가신 지 5년 만에 백골이 돼서 발견된 사례가 있는데요. 주변 이웃들과 이렇게 왕래가 없다 보니까 주변 이웃들도 그냥 자식 집에 갔나 보다 아니면 요양원에 갔나 보다 이렇게 개인 사정이 있었으려니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질 않았다고 하고요. 월세가 밀렸지만 주인은 이제 호의적인 차원에서 이제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까 기다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주인이 이제 이상한 촉이 들어가지고 방문을 열어보니까 어르신이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발견 당시 어르신이 여러 겹의 옷을 입고 계셨고,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어르신이 난방이 되지 않으니까 동사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구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고독사 사례를 보면 어르신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내가 자식들한테 힘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짐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도 사망한 지 3주 만에 발견이 됐는데요.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 봐 한 10년 동안 이제 자식들하고 연락을 끊고 혼자 지내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자식이 그 관공서를 통해서 어르신을 찾고 싶어가지고 많이 찾아다녔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도 있고, 또 고독사를 하게 되면 고독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치료를 또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고독사를 하게 되면 청소도 해야 되고 유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식이 있어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스란히 집주인이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놓이게 되는데, 그런 어떤 유품 정리를 위한 어떤 사회적인 대안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이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는 꼭 자식 탓만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 어르신의 자식과의 커뮤니케이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었고 사실은 어르신도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말씀.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유품 정리를 할 때 사실 그 집주인도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애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명복을 기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유품 정리를 자부담으로 주인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혼자 사는 노인들은 월세를 주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거부감 이런 것들이 많이 든다라는 이제 하소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악순환이군요. 네, 이것이야말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노인들이 지금 고독사를 하고 있는지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적 빈곤이고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부족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빈곤으로 뭐 이혼, 실직, 또 거기에 알코올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단절하게 되고 홀로 살게 되는 말년에 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참함을 예상하는 일기예보 같은 거죠. 예측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그분을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아버지라 하더라도 돌아가셨다 시신을 수습하겠냐 했을 때 no 거절하게 되죠. 특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더더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가족 간의 단절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봉합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떠나보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비정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입장에서 또 이 이야기 들어보면 오죽하면 버렸겠는가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아쉽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지역사회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른 분들 예. 예. 그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 중에서 유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해서 시신 포기각서를 쓰고 장례 치르는 분 그 사례가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 분들은 빈소나 이런 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장례장 안치실에 그냥 모셨다가 바로 장지로 그 장례 서비스 업체에서 장지로 가서 화장하는 이런 예. 또 그런 분들이 가족들이 나중에 그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을까 그러한 그 정책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연구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요. 저는 정신건강적인 문제도 좀 요새 우울증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청장년층이든 아니면 노인분들이시든 이 정신건강적인 문제도 같이 고독사 고민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가족 구조의 변화도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를 한다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여서 돌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족 내에서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핵가족화로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돌봄의 부재에도 또 그 역할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장 큰 거는 질병적인 요인인 거죠. 예,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물론 독거사가 청장년층이 많기는 하지만 노인이 될수록 질병적인 요인을 좀 배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더불어서 이제 가치관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되고요. 저는 이제 한은구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그 반대 의견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죽음에 있어서 오죽하면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갔을까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 안에서 서로 간에 가족 그 사이 안에서의 이제 관계의 문제는 분명히 있으니까 서로 분리되고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죽음 앞에서 저는 오죽하면은 네.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걸 제가 주변에서 직접 보셨기 직접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 입장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가족 해체나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이 자기 삶에 대한 성적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스스로 자기 방임을 하면서 온든 생활을 하고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급비난 경제적 어려움은 그 외부와의 단절을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문을 열고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찾아가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지원을 해야 되고 공동체를 회복을 통해서 스스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분 연구원께서 아주 다양한 고독사의 원인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7년 후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65세 이상 노령자의 고독사 더욱더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조금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특히 지금 5, 60대가 고독사 많잖아요. 근데 5, 60대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면 할수록 질병이 그만큼 많아지는데 이제 고독사의 원인 중에 또 병고가 질병에 의한 고독사잖아요. 혼자 있을 때 갑자기 편찮으신 거죠? 네, 뭐 혈당 관리를 잘못해서 저혈당으로 쇼크사 한다든가, 그래서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다음에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신다든가. 제 주변에도 가족들은 서울에 있는데 혼자 고향에서 농사짓던 할아버지가 농사짓다가 저녁에 약주 한 잔 하시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시고, 그래서 발견이 안 되고, 그리고 고향을 떠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하고도 소통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발견되고, 이런 사실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시골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오늘 누가 안 나왔네, 왜 안 나왔지? 이러면 고독사 할 틈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도해지에서 갑자기 내려오신 분들, 이런 분들의 질병 관리, 그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되겠죠. 조금 다른 의견인데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독거사가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제 저희가 문제 상황을 대면을 했고요. 실태 조사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면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아까 이제 일기예보라는 표현을 하셨던 것처럼 대비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한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 나가느냐, 또 대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독거사가 늘어날 건지 아니면 유지가 될 건지 줄어들 건지에 대한 거는 그 말씀은 맞아요. 네, 저희의 몫인 것 같고요. 또 일본도 사실 독거사 문제가 1970년대부터 사실 독거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저희가 일본보다 또 독거사의 비율이 높은 거는 저희는 이제 시작 단계인 거고, 일본은 이제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또 내려오는 거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책을 잘 만들어 나가느냐가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대비를 잘 할 수만 있다면 고독사의 비중을 낮출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고독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고독사 위험군 분류, 또 위험군에 따른 어떤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담당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안보 확인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안보 확인 서비스는 등록된 유무선 전화기에 일정 기간 통화 기록이 없을 경우에 자동으로 안부 콜이 발송이 되는 서비스이고요. 안부 콜이 발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알림 통보가 가는 그런 고독사 예방 서비스입니다. 고독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안부 확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계속 기술들이 개발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확대돼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기를 좀 간절히 좀 희망해 봅니다. 네. 충북에서는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죠.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이것이 만들어져서 이제 사전 조기 발견하고 뭐 이런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례로 다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까 서영권 말처럼 일본도 정점을 찍었다가 서서히 줄기는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예. 점점 고독사는 늘어가고는 있어요. 일본은 이상하게 여성의 고독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충북 지자체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도 뭐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청주시에 홀로 사는 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내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대한 그 조례가 있는데 1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20, 30대 청장년층을 위한 20대, 20, 30대를 위한 어떤 그 제도가 좀 세분화돼서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연령에 맞춘 맞습니다. 시행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뭐 부족한 부분보다는요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네. 모든 제도들이 없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산발적으로 조각조각 나 있다 보니까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통합이나 연계되는 그 연결고리가 잘 맺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독거사라고 해서 규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홀로 사시는 노인들 그리고 또 안부 확인 서비스 이런 것들도 독거사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 시행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시행되었던 제도들을 다 좀 모아서 고독사를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퍼즐 맞추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태조사하고 또 그 실태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시간도 인력도 돈도 많이 들거든요.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을 조금 퍼즐 맞추기를 해서 예산도 줄이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간도 좀 단축하고 이런 방법들을 좀 대대적으로 고민을 좀 충청북도에서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뭐 한편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그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사랑의 우유 배달 서비스라든지 네. 뭐 건강 음료 배달 서비스, 반찬, 세탁, 생활수리 서비스를 통해서 안부 확인해서 정서 지원 서비스를 하는데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빈도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빈도수를 좀 횟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좀 인력들이 좀 확보가 돼서 근데 그 인력들을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공공 인력으로 확인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 기업이나 이런 자문사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좀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노인 입양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시민과 그 독거 어르신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그 빈도수를 좀 늘려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복지사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복지사 부족하다기보다 그만큼 고독사에 어떻게 보면 그 위험군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인력들을 다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노인층은 뭐 생활 지원이라든가 또 그 방문 요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안정권인데 지금 이제 5, 60대의 그 고독사는 그런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근데 네. 이분들이 당장 노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홀로 사는 무연고자 5, 60대 중장년층에 대한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아까 우리 그 서영원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빨리 끌어들이지 않으면 이게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점점 확대를 해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그렇죠. 뜻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노인분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어르신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꼭 뭘 들고 오지 않더라도 방문을 해주면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저 고마워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존재감.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 입에 거미줄을 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어주고 이웃이 와서 말을 걸어주면 아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끔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언제 또 오냐고 물어보실 때가 있으세요. 네. 그거는 뭐냐면 기다리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도 그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삶의 희망,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굉장히 크고 또 고독사를 남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어떤 어르신들은 주무실 때 혹시 밤에 내가 자다가 아프면 어떡하나 싶어서 항상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신다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예. 저는 현장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반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가를 많이 이제 즐겁게 생활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직 내가 뭐 죽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 이제 그 아프고 병마와 싸우고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혼자 있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제가 만나신 분들은 좀 반반이 체감도는 반반이시지 않을까 싶고요.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대대적으로 좀 고민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사례를 좀 하나 말씀드리면 어르신들하고 이제 이야기 나눌 거리들이 있어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소위 말하는 부족함이 없이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데 어르신 요즘에 생활하시면서 뭐가 제일 걱정이 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죽음이 제일 걱정이 되신다. 그러시면서 죽음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9988-234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 죽는 게 가장 행복한 죽음이다라고 소위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죽음복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자다가 죽어서 혼자 사는데 자다가 죽으면 내가 언제 발견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과연 죽음복을 잘 탄 걸까라는 고민이 드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고독사에 대해서 일부는 또 체감 없이 생활하시기도 하시지만 한켠에서는 굉장히 홀로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좀 깊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염려를 하고 계시는 우리 노인분들, 고독사를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다짐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3가지 필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질병 관리. 예. 돌연사를 하지 않기 위한 뭐 저혈당 관리, 고혈압 관리.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독사 대비를 위해서 한 40대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일본에서는 요새 유행하는 게 고독사 보험이라는 게 보험이 있어요? 예,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40대부터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때 가족의 품에서 죽느냐 아니냐 이거든요. 가족과의 교류, 즉 커뮤니케이션을 원만하게 잘 가질 수 있도록 허튼 짓 하지 말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관계는 난로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가까우면 타 죽고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벗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주변 사람들과 어떤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해서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두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예.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동네 뭐 이장님이라든지 이웃들을 꼭 정해놓고 사전에 좀 미리 말을 해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연락하겠다. 아니면 이웃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저한테 먼저 연락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소일거리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르신들
관계를 놓지 않기 위해서는 취미생활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뭐 몸이 불편하셔서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소일거리 삼아서 노인 일자리에 그 소소하게 참여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지 않을까. 최고 좋은 방안이죠. 네. 최고 좋은 방안. 그리고 또 좀 강제적인 방안일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그 어머님이 혼자 사시겠다고 그래가지고 합의하에 거실에다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밤에 화장실에 다녀오시다가 쓰러진 걸 보고 아들이 발견해서 장례를 치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기술은 날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고독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고독사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예방이나 그리고 관리에 좀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좀 제시해 주실까요? 뭐 더불어서 우편물 확인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홀로 사시는 분들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 사회적인 비용으로 야쿠르트를 배달을 해드리던가 이런 것들을 사회적 비용으로 좀 해드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거기다 더불어서 그 인식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통계를 보면은 뭐 이 집이 오늘은 뭐 매달 뭐 가스비나 전기 요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줄어들었다거나 네. 뭐 이런 통계를 보고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에 휴대폰 사용량 그런 거 하면 또 이제 아까 차 위원이 말씀하신 AI 네. 이런 것들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꼭 동의하에 하는 거죠. 아무리 혼자 살아도 카메라가 있다라고 하면 어르신도 조금은 그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까 부모님 동의하에 그런 설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을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만큼은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가 연락이 두절이 되고 예. 몇 년간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찾을 수 없다. 그게 또 다른 고독사를 좀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긴 하나 어느 일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정작 찾고 싶은데 이런 법적인 것에 부딪혀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가 보군요. 네네. 그래도 그 AI 스피커 덕분에 아리야 살려줘 이 말 때문에 예. 119 관제탑에 그게 전달이 돼서 뭐 생명을 구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만약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는 고독사 원치 않는다라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최고의 방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통은 매일 담배를 15개 이상 피우는 것만큼이나 해롭다라고 하면서 그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한 영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이 고독사가 취약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정책을 좀 만들어내고 대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예방에 나서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살하고 같이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관리 체계 안에 들어오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토론은 생로병사 가운데 4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한 연구원님,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좀 정의를 해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명치료 없이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종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잘 죽는 것인데 이건 연령하고 상관없이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최후를 장식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살아오면 죽을 때도 뭐 여한 없이 잘 죽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웰빙 하면 웰다잉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죽음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죽음 준비 교육에는 뭐 장례라든가 추모라든가 뭐 유품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그 화장률이 전국 평균 9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화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죽음 준비 교육이 제도화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좀 그 알아야 될 사항들이 보건복지부 이하늘 장사정보에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례문화진흥원에 들어가 보면 장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그런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전파도 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례에 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네, 죽음을 교육하고 또 죽음을 배우는 사회에 우리가 도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은 죽을 때 통증 없이 죽기를 원하고, 일본 사람들은 죽을 때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죽기를 원하고, 한국 사람은 죽을 때 가족의 품에서 죽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과 친구와 함께 존엄과 존경을 유지하면서 통증 없이 죽는 것인데요. 이런 웰다이빙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다거나 장례 절차나 기록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 엔딩 노트 작성이라든지 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해 보는 그런 연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죽는 것이 곧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깨닫는 과정. 그래서 삶을 회고해보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거나 뭐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까? 매년 유언장을 새로 고치고 새로 작성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 라틴어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그분 보면서 생각이 나는데,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늘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40대부터 전 최소한 40대부터 준비를 하면 잘 죽지 않을까. 그리고 인생 사막이라고 본다면 마지막 노년기에 그 노년기의 한 장면, 끝장면이 죽음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에 관련돼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사례를 한번 접했는데,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양복 주머니에다가 A4지 한 장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걸 봤습니다. 네. 그게 뭐라고 했냐면 제목이 나의 삶의 마무리를 부탁한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분이 아주 총총하게 적어놨는데, 화장을 해라. 또 화장해서 어디다 모셔라. 그다음에 부고는 내지 마라. 들은 문제. 그다음에 시신을 기증해라.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족이 반대를 해서 기증은 못했지만, 거기에 그분의 어떤 그 마무리하는 과정을 잘 표현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좀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마지막 의견을 남겨주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웰다잉을 위해서는 그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는데요.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고 또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위해서 유언장을 써본다거나 아니면 묘비명을 써보기도 하는데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묘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인사인데, 네. 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유명인들은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칸트는 이만하면 됐다. 근데 되게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중강 스님 같은 경우는 괜히 왔다 간다.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경우는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라라는 그런 묘비명을 남기셨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급속히 제가 이제 급조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다음에 또 올게요.
아, 다음에 또 올게요. 아, 이런 묘비명을 남겨야 되나, 다음에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좀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서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은 사실 금기어처럼 저희가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면 곡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곡으로 추모를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에서 조금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죽음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젊었을 때부터 좀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이제 병사가 됐든 아니면 뭐 건강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명의 끝이 됐든지 간에 그런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죽음의 질을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본에는요, 생전 장례식이라는 걸 한답니다. 그러니까 병사나 아니면 고령으로 인해서 얼마 못 사시겠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생전 장례식을 통해서 얼마 전에 저희 왜 영화 있었잖아요. 아름다운 세상, 왜 염정아 나오는 그 영화에서도 보면 나의 죽음 앞에서 축제처럼 네. 지인들 불러서 하듯이 다 불러서 본인이 요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인사 나누고 이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종활이라는 걸 한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서 유언장도 작성을 하고 예.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하고 이런 죽음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주변인들한테도 그렇고 본인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편안한 얼굴로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도들은 지금 당장은 저희 나라 정서상 맞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가면 어떨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무리 발언 그리고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살이든 고독사든 내가 죽으면 모두 끝난다 이런 생각보다는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더 멋있게 죽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으면 잘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듯이 열심히 죽을 때까지 내 한 목숨 인간답게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음 준비 교육이 필요하고 또 뒷받침이 된다면 지자체에 국가 장례 지도사가 배치가 돼서 사회복지사 부분에 일정 부분을 기여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연구원님. 고독사와 어떻게 보면 웰다잉이 이해 상충되는 단어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사회 환경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동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도 고독사가 됐든 뭐 그렇지 않은 죽음이 됐든 어떤 죽음도 그 헛된 죽음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한 전체적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은 또 어떤 죽음이든 사회적인 문제를 좀 받아들이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것들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좀 잘 같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웃집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인다면 문을 두드려라. 그리고 가볍게 인사를 건네보자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독사 예방은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의견 나눠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홀로 사는 이웃들이 단절되거나 고립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개개인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노인이나 미래의 노인이나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됩니다. 노년 문제를 집중 분석하고 함께 풀어보는 노년기획 생로병사연구소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